그래요. 이 체외 수정, 이 시험관 시술에 대해선 뭐 저 역시 정확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근데 참 이 부분은 많이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보통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복수의 난자를 채취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또 쌍생아를 임신했을 경우에 이 생명을 선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들었는데요. 신부님, 이런 경우는 정말 말씀하신 생명윤리에 많이 위배되는 경우일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인공수정 기술이 사실 생명을 위해 봉사하기보다는 생명에 위협이 되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라는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인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2015년에 그 전까지는 이렇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식된 배아, 그러니까 체외 수정의 경우죠. 이식된 배아를 이제 어머니 자궁에 이식을 최대 5개까지 이렇게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5명의 그 태아들이 전부 성장할 경우에 같이 위험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선택적 낙태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일단은 너무나 직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생명에 대한 어떤 그런 침해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최대 3개까지로 줄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그런 개념들을 이제 좀 갖추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새쌍둥이는 이제 흔하니까 어떻게 보면 또 뭐 흔치는 않겠죠. 이제 그렇지만 새쌍둥이는 많은 경우에 이제 그냥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뭐 넷쌍둥이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고, 또 이제 실제로 이제 인공 수정 시술을 하시는 분 중에는 아예 그런 선택적 낙태를 절대 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하나 혹은 2개 이렇게 네. 그 수정란만 이렇게 이식을 하는 그런 분도 제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러한 선택적 낙태가 발생한다는 그 부분 자체가 큰 문제로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저기 신부님 말씀하신 네. 그 중에 제가 끼어들어서 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괜찮습니다. 저희 의사들 중에서도 선택적으로 유산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그쵸. 그러니까 카톨릭을 믿지 않으시고 뭐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교회가, 그러니까 뭐 종교가 없으시던 분이든 그 자체가 지금 신부님 말씀하셨지만 5명이 들어갔는데 5명이 다 그냥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복층 아파트예요. 네. 5층 아파트가 자궁 안에 만들어지는데, 그럼 그 중에서 살릴 애를 임신을 해서 키워야 되니까 그냥 셋도 많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 내지 3을 남겨놓고 2명 정도는 제거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유산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럼 뭐 누구를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누가 마음대로 그걸 하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하게 시행을 해야 되는 의사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죠. 자기 손에 의해서 생명이 지워져 나가니까. 네. 그리고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시작을 하는데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그게 자기가 엄청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그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네. 어떤 분들은 그러다가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자체를. 네. 그러니까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네. 있고 막 눈물 짓고 막 이런, 그러니까 쉬운 이야기가 아닌 거죠. 네. 네. 의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정말 이 난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진하게 드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당연히 난임 부부라면 병원 가서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이 0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많은 부부들이, 이 나프로 센터를 찾아오는 많은 부부들이 왠지 이미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을 해본 분들의 비율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센터가 개관된 게 한 2년 반인데, 대부분 지금 오시는 분들이 30대 말, 39, 40이 한 반 정도 숫자고, 나머지가 40대 중후반, 거의 폐경 가까운 분들도 오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보다가 난 포기했다, 이제 임신을 못한다 하고 이제 포기를 했는데, 또 이런 게 인터넷이 되는데 어쩌다 들리니까 네. 그걸 보고 이건 또 뭐야? 하고 한번 찾아봐 봐야지 하고 오시는 분들이 한 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그 센터를 운영하면서 또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배운 걸 봤을 때, 이게 맨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건 내 몸에 있는 가입력이 어떤지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도움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의 몸에서 만들어지는 생명을 임신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에 시행돼야 되는 네. 불안하고 걱정이 될 때 시행을 해 볼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어떤 경제적인 방법인데 그냥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근데 지금 그게 흐름 자체가 아직은 초반이라서 그렇게 생각이 되긴 하지만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시험관 뭐 지금 임신을 해야 되는 나이인데 결혼해갖고 6개월 만에 임신이 안 되면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너 왜 이러고 있냐고. 빨리 그 저기 난임병 가갖고 네, 임신하라고. 해봤니? 먼저 예, 물어보시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1차를 2차를 거기서 해결이 되고 끝나는 네. 경우가 있는데 그게 횟수를 거듭하면서 안 되면 절망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다른 방법이 소개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갔던 거예요. 그냥 최근에야 이제 나프로라는 게 뭐 좀 알려지고 하니까 그걸 네. 해볼까 하고 찾아오시는 건데 이미 나이가 상당히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서도 뭐 얼마 전에 48세가 임신했던 뭐 이런 것들이 되는 분들이 있지만 확률이 확 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환자분들이 와서 자신감이 없을 때 제가 꼭 질문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이 20대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임신이 안 됐을까요? 물어보면 주저없이 대답이 나와요. 아, 그땐 됐죠. 네. 왜 안 됐겠어요? 근데 지금은 왜 안 되죠? 나이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먹을 동안에 왜 몸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게 몸이 변화가 생기는 걸 갖다가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죠.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나프로 임신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 시험관에 비해서 자기 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초반에 시도를 한번 해보고 그 이후에 또 안 되면 다른 방법 생각해 보는 게 그게 맞는 거다. 저는 네. 이제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듣고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요. 혹시 이렇게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을 한 후에 몸이 여성이 많이 조금 힘든 상태에서 나프로 센터를 오게 되는 경우와 바로 오게 되는 경우가 차이가 있나요?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뭐 정확하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아직 데이터를 낼 만한 네. 건 아닌데요. 제가 시민 계신 데서 이런 말씀 드리니까 좀 죄송하지만 저희가 나프로를 왔다가 잠시 쉬어가는 듯이 거쳐서 시험관 간 분들이 있어요. 네. 물론 시험관을 하고 안 되니까 왔는데 시험관 하다가 한 2번 해갖고 몸이 많이 안 좋고 이러면은 네. 못 가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여기 와요. 그래서 몸을 만드는 식으로 해갖고 말도 없이 갔다가 전화가 와요. 네. 감사합니다. 임신이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자기 몸 상태가 좋아진 거예요, 그 사이에. 네. 좋아지고 그다음에 좀 더 기다렸으면 자연적으로 임신이 됐을 텐데 인공수정을 거친 건데 뭐 그걸 비난할 생각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자기 몸에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해야 돼요. 해보고 자기가 젊을 때 하면 네. 그만큼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정 안 되면 이거 방법도 아니고 저거 방법도 안 될 때 시험관을 해보겠다는 거는 그걸 뭐 저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자기 몸을 변화시키고 임신을 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데는 이만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 더 영순위로 가장 먼저 찾아오셔야 되는 센터가 나프로 센터가 아닌가. 정말 여성의 몸을 보호하고 잘 알아가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나프로 센터를 찾을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프로 임신법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닐 텐데요. 안 되는 분들이라면 신부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그 전에 이제 제가 교수님 말씀을 듣다가 좀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어 좀 제가 아까 네네. 질문하셨던 부분 좀 추가를 하고 싶은데 이제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이제 뭐 다태아가 생기고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자궁이 이식이 안 된 그 남은 배아들, 네. 남은 수정란들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 그걸 전부 냉동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일정 기간의 그 보관 기간이 끝나면 폐기하거나 혹은 뭐 실험에 쓰일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도 지금 냉동 보관된 뭐 자녀 배아가 대략 한 20만 건이 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지금 문제고요. 어떻게 그 부모님들은 이제 임신이 됐으면 자녀를 가졌으면 더 이상 그 나머지 나머지도 다 자신의 자녀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잊어버리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일종의 이제 버려진 어떤 그런 생명들이 있다는 거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정말 이게 납품 임신도 안 되는 그런 부부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실, 뭐 정말 이게 난임의 고통, 이제 불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의 뭐 그런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뭐 제가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저도 참 이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좀 고민도 많이 되는데, 일단 사실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더 깊이 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는 그 저희 생명대학원 어떤 학생이 이제 논문을 쓰는데 이제 카톨릭 신자는 아니었어요. 이제 그 전에 이제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이제 특히 요한 바오로 2세 같은 경우는 여성의 어떤 그런 천성이라고 해서 여성이 타고난 어떤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그 본성 중에 하나가 이제 모성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네. 이 모성을 얘기를 했더니 여성들을 그저 모성에 그렇게 한정시키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한 바오로 2세가 말씀하신 그 모성이라는 게 단지 어떤 진짜 소위 말하는 그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그냥 또 하나의 자손을 낳는 기능, 그 정도의 어떤 모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 모성이든 부성이든 이 차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신적인,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그런 차원도 충분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뭐 동물의 세계는 이렇게 본능에 의해서 모든 것이 흘러간다면, 인간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래서 부모가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우리의 어떤 그 선택과 그 책임이 분명히 그 안에 이제 반영이 돼 있는데,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아주 굳은 선택의 결과이고, 또 그렇게 해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단지 자녀에게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그 과정에서 부모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거죠. 사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내어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사목훈장을 보면 인간은 자신을 온전히 내어줌을 통해서 자신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참으로 우리 자신이 완성이 되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이제 교회가 가르치는 어떤 그런 중요한 내용인데요. 부모가 된다는 건 사실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네. 내가 정말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래서 단지 그것이 꼭 아이를 낳아서만, 아이를 낳고 길러야만 내가 그러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것은 내가 정말 내 자신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고 타인을 위해서 나 자신을 얼마든지 내어주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부성을 갖추고 모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 같은 경우도 이제 수도자나 성직자들에게 계속 성숙해서 나중에 정말 영적인 부성과 모성을 갖추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인간이 정말 그 자신을 완성하고 실현하는 것이 반드시 꼭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자기 자식, 피부치가 있어서 그 자녀를 길러서 그렇게 꼭 되는 것은 아니다. 부성과 모성이라는 건 또 깊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이제 그 출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라도 그 이유 때문에 부부 생활이 가치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점, 그걸 이제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육체적 불임은 사실 부부에게는 인간의 생명을 위한 다른 중요한 봉사의 기회, 예를 들면 양자, 각종 교육활동, 다른 가정과 가난한이나 불구아이들에 대한 봉사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뭐 특히 이제 그런 불임의 고통, 사실 난임은 임신이 어렵다는 건데 정말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불임 부부들이겠죠. 아예 임신이 안 되는 그러한 경우들인데, 그러한 분들은 어차피 임신을 하려면 제3자의 난자나 혹은 부부가 둘 다 불임일 경우에는 정말 전혀 다른 누군가의 난자와 정자를 이식을 받아서 내가 그것을 아이를 갖는다는 거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뭐 입양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예,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모가 된다는 것에 우리 이경수 안드레아 형제님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네요. 신부님 말씀 들으시니 어떠신가요?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사실 저번 방송 때 했던 네. 성가정 입양원이 생각이 나고 네, 입양 수녀님, 이야기 했었죠. 네. 네. 그때 수녀님하고 얘기했던 것도 많이 생각이 나고 정말 결정하기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네, 요한 바오로 2세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좀 이렇게 봉사도 하고 자기 입양도 하고 이렇게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생명 또 우리 사랑의 결실로 우리를 찾아오는 아이에 대한 그 사랑, 아마 난임 부부분들도 많이 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 또 보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신부님과 또 안드레아 형제님의 말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번엔 교수님께요. 정부에서 이렇게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납프로 임신법에 대한 것도 지원을 정부가 하고 있나요? 납프로 임신법에 대한 정부 지원은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내과적인 외과적인 치료로 그 자신의 가입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검사를 하게 될 때 의료보험에서 지금 난임 환자들한테 적용하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 납프로도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뭐 시술료다 이런 식의 지원은 저희는 없고 지금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게 그냥 뭐 심리적인 상담만 가는 게 아니고 이거의 그 납프로 임신법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를 1대1로 만나서 상담하고 체크하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의료보험으로도 거기에 대한 의료보험 쪽으로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큰 목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과정을 신의료 지원책 쪽으로 이룰 수 있으면은 이루어서 정부의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좀 더 이게 진료할 때 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좀 기쁜 소식이 들렸으면 하네요. 적어도 오늘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그중에서도 난임이나 아이가 좀 늦게 찾아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보다 먼저 이 납프로 임신법을 좀 떠올려 주시면 참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납프로 임신법 관심이 있는데 어디로 연락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에게 이 방법을 좀 알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 납프로 임신법은 이런 방법이 좋다. 장점이 이런 것이다.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납프로 임신법은 윤리적입니다. 절대 비윤리적인 방법을 이용하거나 또는 다른 꼼수를 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드리 영성이 가장 잘 배어 있는 그런 임시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본인 몸을 위해서나 본인 건강을 위해서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면서 지금은 난임이기 때문에 불임이기 때문에 임신을 위해서 사용되지만 아기를 갖고 그 다음에 산하 제한이나 이런 방법으로 이용할 때 옛날에 썼던 점액법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의 99% 이상의 산하 제한 방법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용도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시험관과 다르게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상태니까 여러모로 어쩔 수 없이 택하는 방법이 아니라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먼저 시험 한번 이 시술을 갖다가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든든하고 많이 이 마음이 무너지는 그 난임 부부들이 많잖아요. 네. 이 심리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이 나프로 임신법 방송을 하기 위해서 맘카페에 가입을 해봤습니다. 전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찾아보고 왔는데 그 이야기가 참 눈에 띄고 가슴에 남더라고요. 여성을 존중하는 시스템이다. 네, 아마 여러 방법들 가운데서 아까 신부님도 말씀하신 그 도구로서의 여성의 몸을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시술들이 아마 마음적으로도 많이 힘드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부님 끝으로 임신과 출산에 관해서 우리 교회의 가르침 다시 한번 잘 알 수 있도록 좀 조언해 네. 주실까요? 그 뭐 자세한 내용들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아까 오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미사라는 것을 어디 한다고 이제 써 있는데, 저희 카톨릭 교회는 늘 이제 가난한 사람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을 선택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뭐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생명을 시작한, 자신의 삶을 시작한 이제 갓 수정된 뭐 수정란이라든가 뭐 배아, 인간 배아라든가 이러한 존재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거 외에는 특별히 우리가 그 존중해 줄 만한 것을 찾기 어려운 그런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한 존재가 아닐까 싶은데, 늘 카톨릭 교회는 그러한 존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함으로써 결국은 모든 인간이 정말 자신의 그러한 그 존엄성을 존중받고 저 자신의 생명을 꽃피울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길 바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모든 교회 가르침의 중심에 바로 인간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나프로 임신법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봤습니다. 교회는 생명 경시 풍토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또 해가 갈수록 또 이런 일들을 조금 더 부추기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도 드는 요즘입니다. 생명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다짐하는 시간이었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이현 교수님 그리고 박은호 신부님, 이경수 안드레 형제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정민 대례사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느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느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느님이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난임 부부들을 위한 나프로 임신법 이야기 나눌 텐데요. 나프로 임신법으로 지난해 아주 예쁜 아이를 품 안에 안으셨습니다. 김진희 엘리사벳 자매님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이 나프로 임신법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저는 확실히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고 또 시청자분들도 이름만 들었지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나프로 임신법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가실까요? 네. 나프로 임신법은 미국 명칭으로 나프로 테크놀로지라는 명칭을 한국화해서 부르게 된 방법이고, 카드의 영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갖고 있는 가입력의 상태를 판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가입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내외과적인 치료로 자기 스스로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임신을 이루게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옆에 나와 계시는 우리 자매님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본인의 상태를 이렇게 내놓고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 거죠. 다른 분에 비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사실 나와서 이렇게 방송에 공개적으로 자기 신상을 공개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 굉장히 감사드리고 네. 고맙게 네.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많은 난임 부부들이 또 오늘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텐데 제 생각에는 가장 이 순간 부러우신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옆에 계신 우리 김진희 엘리사벳 자매님인데요.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작년 8월에 네. 엄마가 되셨다고요. 네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김진희 엘리사벳이라고 하고요. 저는 나프로 임신법으로 2008년 말에 임신을 해서 작년에 8월에 예쁜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네. 우리 엘리사벳 자매님도 오늘 교수님과 이렇게 방송을 함께 하는 게 의미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네. 네. 오늘 정말 귀한 얘기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매님, 근데 저는 가장 궁금한 게요. 네. 우리 아이가 자매님을 몇 년 만에 찾아왔는지, 그 당시 자매님의 나이는 어느 정도였는지 이런 게 궁금해요. 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좀 여쭤도 될까요? 네, 결혼 10년 만에 출산하였고요. 네. 그리고 임신하였을 때가 우리나라 나이로 40세였고 출산했을 때가 41세였습니다. 네, 10년 만에 네, 네. 아이가 찾아왔고 네. 한국 나이로 예. 41세. 예. 야, 아니 1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어떻게 견디셨을까? 네,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끝에 이제 교수님을 만나게 되신 네, 네, 거군요. 네, 네. 야,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떻게 이 일들이 다 이루어졌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임신이 되지 않아서 마음고생도 상당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음이 그 무너지는 부분을 잡고 또 이 나프로 임신법에 열심히 임하신 그 기간이 있기에 또 아이를 만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진희 자매님도 안 해본 게 없으시죠? 그렇죠. 임신에 좋다고 하는 거, 뭐 먹는 거, 뭐 운동하는 거부터, 그리고 저는 기도도 사실 굉장히 많이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방법이 시험관 시술밖에 없다고 알고 있었으니까 음. 몇 년 이제 자연 임신해도 안 되니까 이제 남들 가는 거 보고 저도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가자 그래서 시험관 시술도 아주 여러 번 했고요. 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래도 안 되니까는 아니 뭐 그런 말들 하잖아요. 뭐 팔자에 아이가 없나? 아이가 없나? 네. 뭐 그런 생각 들어서 막 그런 거 물으러도 가봤어요. 철학관 같은데 아, 가서는 안 전문의 되는 곳에 가서? 가서는 안 아이고. 되는 거였지만 한번 가서 물어도 보고 그리고 또 지인 중에 또 아주 어렵게 아이를 낳은 친구가 있어서 네. 또 그 친구 아기 배냇저고리 받아서 아. 또 베개에 넣고 자면 또 생긴다는 미신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도 하고 뭐 10년 동안 남들 하는 것만큼은 다 해봤죠. 네. 네.